여러분,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보훈의 달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그런 달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6월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합니다. 보훈의 달에 방문하는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 박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키워드가 혈맹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방미에서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이전에 방문했던 아베에 비해 굉장히 한국의 방문은 그냥 아베가 방문했으니까 우리도 긴장해서 한번 방문했다, 이렇게 해서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대통령이 또 메르스 와중에 그렇게 급거 미국을 방문하더니만 가서 하나만한 소리하고 빈손으로 왔다고 비판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지 말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에 무슨 이 노태우 대통령이 국내에 급한 일이 있어서 안 갔다, 김영삼 대통령은 급히 일정을 줄여서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갔다 왔을 때 시비를 걸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박 대통령은 이번에 미국 갔을 때요, 요즘 이 한미 간의 관계, 특히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에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우는 것 같은 이런 미국의 우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급격한 밀착, 그리고 일본의 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 더 나아가서 일본군의 자위대의 이 중무장과 미국 무기를 급격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 한국은 중국 쪽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지면서, 중국과 급속하게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는 한국이 가입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 지역 경제협의체에는 한국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가겠다 했는데 지금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중국이 거부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무슨 유엔입니까? 중국이 거부권을 갖는데, 그런데 한국이 굳이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는요, 11일날 롯데 호텔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투자청이 주도하는 투자 관련 회의를 하기로 했다가 중국 측에서 메르스 때문에 취소해버렸답니다. 거기를 준비하고 있던 한국의 기업인들, 또 한국의 관료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취소했다. 과거에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한국을 속국으로 여기면서 한국의 왕도 자기들이 책봉을 하려고 들던 그런 중국의 대국적인, 그게 대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민주의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에 2003년에 사스가 발생했을 때요, 한국 정부가 수억을 줬고 중국에 사스 퇴치한 데 쓰라고요. 또 중국 관광객을 막지도 않았고, 그리고 중국의 이 사스 퇴치에 여러 가지로 힘을 보탰습니다. 자, 중국은요, 말로만 박근혜 대통령을 칭송하고 앞으로 동반자적 관계로 가자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때는 굉장히 급찬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갔다 오시면 또 중국도 곧 갈 겁니다. 9월달에. 근데요, 정말로 동진과는 어려울 때 힘을 보태어주는 사람이 동지 아닙니까? 자, 미국은요, 6.25 전쟁에서 같이 싸웠습니다. 또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한국은요, 그동안에 베트남에 군대를 파견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 전쟁이 났을 때 한국에서 4, 5만 명이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또 공산화되고자 하는 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 한국군 파병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미군이 당시에 한국에 4, 5만 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아니면 이 미군을 빼가야 된다. 당시 한국의 입장을 봤을 때는 북한에 비해서 국가 경제력도 훨씬 떨어졌고요, 한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한국은 북한의 재침략에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부탁을 들어주면서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가게 됐죠. 그냥 공짜로 갔습니까? 솔직하게 60년대 한국의 경제개발과 부흥에는 한국군이 베트남으로 가서 월급을 다 받아서 본국으로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이 각종 물자, 용역 등에 있어서 공급기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힘이 바탕이 되어서 오늘날 한국의 재벌들이 성장하고 한국의 경제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는 여태까지 베트남에 용병으로 팔려갔다고 부끄러워하면서요, 이 부분을 시시하면서 감추어왔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에 싸웠던 게 없어집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워싱턴 DC에 있는 베트남전 기념관에 한국군도 같이 이렇게 하겠다. 또 베트남 전에 싸웠던 사람들, 6.25 전쟁에 싸웠던 용사들을 불러서 같이 치하하면서 6.25와 베트남이 전에서 한국군은 미군과 함께 공동의 적을 향해서 싸웠다라는 부분을 선언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과거에 진보 좌파 정권이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때 베트남에서 싸웠던 부분을 엄청 사과하고 그랬어요. 베트남은 정작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베트남에 포로로 잡혔던 미국 공화당의 상원의원이자 전 대선 후보 존 맥케인이 베트남과 미국의 화해의 중심에 섰고, 베트남에 가면 그분이 베트남이에요. 4~5년간 비행기에 조종사였다가 격추당해가지고 포로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반병신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베트남에서 가장 환영을 받는 부분입니다. 자, 늘 듣지만은요, 저는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이 미국과의 혈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국과 중국은 아무리 가까워도 혈명이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혈명이죠. 6.25 때 수많은 중공군이 북진 통일이 완성되기 직전에 내려와가지고 미군과 한국군을 밀어내면서 인해전술로요, 오늘날 아직 분단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일본, 우리 박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의 아베의 방문을 의식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본은요, 2차 대전 때 미국과 싸웠던 적입니다. 한국은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과 2차례의 큰 전쟁에서 동지로서 같이 전투를 치렀던 혈명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방문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라고 보고요. 특히 베트남전에서 우리의 참전을 부끄러워하는 한국 내의 풍토도 해소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봅니다.